네, 하이브 사업단 부단장, 미디어 마케팅 경영과 이진환 교수입니다. 보통 저는 발표를 할 때 꼭 앞타임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딱 발표를 딱 해놓고 딱 열심히 노는 게 원래 포부인데, 항상 하이브 사업단을 맡으면서 항상 발표가 항상 마지막이어서 이미 제가 말씀드릴 부분을 또 이태용 교수님이 다 선수 치셔가지고 다 말씀을 하셔서 사실 좀 겹치는 내용들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저희 대학이 링크 플러스부터 이제 사실 국고 재정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지금 한 8년, 8년 가까이 지났는데 사실 좀 혁신적인 부분은 사실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 저도 원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거의 저희 대학 모든 사업 계획서에 거의 직간접적으로 이제 뭐 라이팅도 하고 뭐 편집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업 내용들을 알고 그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일부분 인벌브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좀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 발표를 듣고 발표를 준비하면서도 좀 반성 혹은 앞으로 라이즈 체계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이 부분들을 사실은 좀 고민을 많이 하는 시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그 시무식 때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신년사 때 저도 이제 이 자리에 와서 처음 들은 부분인데 다음 주 중에 이제 학과별 라이즈 계획을 이제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발표하는 순서를 살짝 바꾸려고 해요.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가 됐던 이제 그 학과별 라이즈 계획을 수립하실 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방향성 위주로 좀 제가 준비한 부분을 조금 다르게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제목은 이제 하이브 성과를 통한 오산대 라이즈업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라이즈업은 제가 요즘에 밀고 있는 워딩인데 잘 안 받아주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라이즈 사업 그리고 이제 이 하이브 사업이라든지 링크 사업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 대학이 이제 비상하는 그러한 포부를 갖고 제가 요 오산대 라이즈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뭐 순서는 이제 이 하이브 사업 자체가 사실은 이 혁신 같은 경우는 저희 대학 모든 학과가 포함이 되고, 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15개 학과. 근데 하이브 사업은 학과로만 따지면 4개 학과만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조금 심플해요. 그래서 뭐 링크라든지 뭐 혁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 부분들이 있지만, 하이브 사업 같은 경우는 딱 교내에서 하는 활동과 그리고 교외, 그러니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특히 4개 학과만 참여를 하다 보니까 거의 저희 대학 그 교직원 분들이 하이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는 있는 건 알고는 있지만 이 하이브 사업이 도대체 뭔지 사실 끝나가는 마당에 이 부분 사실 잘 모르시는 부분들도 있어서 요 개요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실질적으로 라이즈 사업 자체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링크 사업과 사실 하이브 사업의 어떠한, 특히 이제 경기도 사업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가 그냥 짬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고등직업 교육 거점 지구 사업, 즉 하이브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어떠한 틀, 이런 미션, 뭐 비전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는 것도 앞으로 라이즈를 준비하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작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저희 대학만의 이제 하이브 사업 비전 및 목표, 그리고 특화 분야 학과 운영 성과, 그리고 특화 분야 학과 투자 성과랑 향후 개선 방향, 그리고 6번째 평생직업교육 운영 성과, 7번째 지역사회 공헌 성과, 그리고 마지막 하이브 사업을 통한 오산대 라이즈업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8번째를 제가 먼저 잠깐 보여드리고 설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제 김준식 기획처 과장이 이제 라이즈 사업과 관련돼서 특히 이제 경기도 라이즈 사업과 관련돼서 이제 발표를 하시긴 할 텐데, 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링크 사업과 하이브 사업 자체가 이 경기도 라이즈 사업에 연계열이 되어 있는 핵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이 이 앞으로 라이즈 사업에 어떻게 이제 연결을 시킬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먼저 이 라이즈 사업을 듣고 제 설명을 들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좀 가져왔습니다. 경기도 라이즈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미래혁신 선도형, 2. 지역 클러스터 육성형, 3. 평생직업교육 거점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김영주 단장님도 이제 금액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 미래혁신 선도형이 이제 18억, 그리고 이 지역 클러스터 육성형이 이제 10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생직업교육 거점형은 제가 빨간색 테두리를 안 해놨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경기도 입장에서도 이 라이즈 사업을 하면서 경기도에 많은 대학들이 참여를 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취지로 만든 유형이 사실 평생직업교육 거점형입니다. 그래서 최소 4개 대학이 그 컨소시엄을 맺어야 되고, 그 금액이 제가 기억하기는 12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학교당 3억 정도? 기 때문에 사실 저희 대학 입장에서는 링크랑 거의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링크랑 하이브를 하는 그러한 우수한 대학인데, 굳이 저 3 유형은 할 필요가 없어서 아마 1유형 내지는 2유형으로 아마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이제 지역 클러스터 육성형 해서 지금 프로젝트 2의 1, 프로젝트 2의 3, 프로젝트 3의 1, 프로젝트 4의 2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 부분이 저희 하이브 사업과 이제 연결된 과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프로젝트 3의 1이랑 프로젝트 4의 2는, 여기 3의 1은 이제 사실 이제 평생직업교육, 그리고 프로젝트 4의 2는 지역사회공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유형을 하든지 이제 필수 과제로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사실 프로젝트 1이랑 2를 보시면 이게 말장난이거든요. 사실은 1, 2, 3, 4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1과 2가 달라지는 거는 산업적인 측면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1, 그러니까 그 유형 1, 미래혁신 선도형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 G7이라고 해서 미래 신산업, 경기도가 밀고 있는 신산업이 딱 있습니다. 거기 이따가 우리 김준식 과장님 아마 설명을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 지역 클러스터 육성형은 사실상 모든 산업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예시로 나와 있는 게 뭐 사회복지라든지 유아교육과 아니면 예술, 뭐 방송, 통신, 뭐 거의 모든 산업이 뭐 뿌리 산업 포함해서 이제 다 해당되는 게 이 지역 클러스터 육성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하이브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신산업이나 부트캠프, 그리고 링크에서 보통 공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이브 사업은 뷰티 디자인 계열, 뷰티 코스메틱 계열, 그리고 반려동물 관리과, 그리고 동물보건과, 그리고 평생학습과, 거의 인문사회 계열 아니면 자연 계열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이브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클러스터 육성형에 이제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요 G7 선도 인재 양성과 여기 보시면 지역 기반 산업 특화 전문 인재 양성,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 1과 프로젝트 2의 첫 번째는 다 저희가 하고 있는 그 특화 인재 양성, 그러니까 학과 운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이브 사업 부단장을 하면서, 혹은 뭐 제가 이제 링크 사업단 같은 경우도 이제 자체평가위원이고, 혁신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사업단 운영위원회고, 뭐 거의 모든 사업단에 발을 걸치고는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운영한 결과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혹은 저희 하이브 사업단에서도 이제 평가를 받잖아요. 연차별로 평가를 받으면서 매번 지적사항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게 아니라 이게 전문적인 어떤 평가 결과를 이렇게 받아보면, 그래서 이게 과연 다른 대학에 원래 예를 들면 무슨 A라는 과가 있다라고 하면 우린 특화 분야로 이 A 학과를 선정했고 이걸 운영했는데, 이 과가 과연 뭐가 다른 거냐,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뭐가 특화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계획서라든지 보고서들을 보면 다 특화되어 있다라고 쓰지만 실제로 심사자라든지 평가자들이 보기에는 사실 이 부분이 특화가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을 최근에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링크 플러스 때만 해도 그런 내용들을 잘 받지는 않았어요.
왜냐 그 당시만 해도 교과 과목 자체를 명칭을 바꾼다던가 좀 특색 있게 보이려고 사실 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워낙 저희가 많은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특색들이 각 사업마다 특색들이 조금 많이 사라져 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저희가 라이즈 사업을 하면서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지역 기반 산업 혹은 만약에 인류형을 한다라고 하면 경기 G7 선도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걸 했을 때 과연 저희가 1차적으로 어떻게 우리 대학만의 어떠한 특화 학과를 만들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사실은 제가 이제 하이브 사업 부단장을 하고도 있지만 지금 IR 센터장을 이제 겸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1월 달 중에는 저희 센터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 뭐 어디 보고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좀 이제 하이브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오산시에만 국한이 돼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오산시가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가장 작은 시고 뭐 특화 산업이라든지 뭐 관광지도 없고 그리고 저희 하이브 사업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또 중간에 정권이 바뀌었죠. 오산시가. 예. 그래서 또 사실 힘들었고 그랬는데 이제 이 그 라이즈 사업은 광역지자체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라고 하는 굉장히 큰 어떠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 대학이 모든 경기도를 포함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학과별 전략을 수립하실 때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학과별 전략을 수립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지역산업체라든지 지역기관 특히 경기도와 어떠한 우리 과 자체가 어떠한 관계가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 조금 면밀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즈 계획서를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그 클러스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클러스터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요. 그 라이즈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쓰는 클러스터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공간 거점이라고 해서 지역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맨날 샵 플러스 샵벨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수원, 화성, 오산, 평택 뭐 혹은 이제 아까 플러스는 용인 이렇게 해서 그건 이제 공간적 거점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만 묶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라이즈에서도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간적 거점도 되지만 공간적 거점 이외에 뭐 산업체 간의 어떤 협의체를 이룬다든지 이런 우리만의 어떤 클러스터를 형성해도 그 부분을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계획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고려를 하셔서 우리가 어떤 학과적 특색을 가지고 이 라이즈 사업을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이브 사업 이제 고등직업 교육 거점지구 사업은 2022년 6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최초에는 30개 대학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1차년도 22년도엔 30개 대학으로 400억으로 예산을 시작을 했다가 그래서 2023년도에 유형을 하나 더 만들고 그리고 저희가 하는 1유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15개 컨소시엄을 추가로 받아서 최종 1유형 45개 그리고 2유형 5개 사업해서 총 50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국고사업 900억이 들어가는 그러한 좀 큰 사업이 됐습니다. 이 하이브 사업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이 특성화 분야 인력 양성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학과 운영 관련된 부분 그리고 요 부분만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나머지 두 개는 다 지역과 같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평생직업교육고도화라고 해서 저희 대학은 주로 이제 평생교육원에서 직업교육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평생교육원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아까 취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 하이브 사업 같은 경우는 취미와 관련된 부분들은 인정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최소한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취업, 창업과 관련된 프로그램들 위주로 대학생들이 아니라 재학생들이 아니라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을 이 기본 사업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브 사업이든 라이즈 사업이든 사실 이 사업의 태생 자체가 이 지역 소멸 위기 방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들 지금 사실 경기도나 이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지역 소멸 위기가 느껴지는 때가 딱 한 번이죠. 입시 때밖에 없을 겁니다. 예, 20대 아 진짜 애들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딱 거의 입시 때만 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 지방에 가보면 이건 거의 평상시에 늘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이브 사업이라든지 라이즈 사업 같은 경우는 예, 지방 소멸 대응으로 만들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 지역 정주 여건 아까 이태용 부단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거의 요즘 나오는 거의 모든 이런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뭐 산업부든 뭐 다른 이 부처에서 나오는 사업들의 대부분 성과 지표에 들어가는 부분이 지역 정주 여건 개선율입니다. 그래서 하이브 사업도 뒤에 보시면 그 사업의 핵심 성과 지표로 지역 정주 여건율이 있고 지금 라이즈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살펴봤을 때는 이 보고서에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에는 성과 지표 부분은 빼셨던데 실제로 아직 성과 지표는 확정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라이즈 사업에서도 경기도 라이즈 사업에서도 핵심 성과 지표로 지역 정주 취업률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정주 취업률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사실 취업률 조사하는 거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과 교수로서 학생들 특히 제가 2024학년도에 굉장히 좌절했던 한 해 중에 하나입니다. 예, 한 명도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졸업생이. 그래서 굉장히 이제 조사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앞으로는 얘가 이 졸업생이 어디 취업했는지도 조사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경기도에 취업해야지만 실적으로 잡힙니다. 이 핵심 성과 지표 자체가. 물론 산식 자체는 안 나왔지만 실제로 하이브 사업에서 했던 지표라든지 표현 자체가 지역 정주 여건 취업률 이렇게 지역 정주 취업률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길러낸 인원을 그 지자체에서 살게끔 해라라고 하는 것이 핵심 성과 지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계획을 이제 학과 사업 계획을 수립하실 때도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이 딴 데로 안 가고 그나마 좀 괜찮아졌죠. 하이브는 굉장히 심각했던 게 오산시의 정주 여건이었어요. 근데 오산시에 있는 애들이 사실은 저희 학교에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그리고 걔네들이 죄송합니다. 그 학생들이 특히 또 오산에 남아 있지는 않고요. 뭐 대부분 뭐 최소한 수원이라든지 이런 데로 혹은 동탄, 화성 이런 쪽으로 취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행히 그 부분은 지표 핵심 성과 지표로 잡혀 있지만 그 부분은 지금 잡혀 있는 건 아니고 향후에 올해죠. 올해 3월이나 4월쯤에 계산돼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에는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라이즈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핵심 성과 지표로 잡혀 있기 때문에 학과 내지는 대학에서도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라이즈 사업이든 하이브 사업이든 이 지역 대학이 지역사회와 뭔가 함께하고 함께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어떠한 이 지역에 대한 애착심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게 함으로써 지역 정주 여건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이브 사업에서도 이 지역사회 공헌이라고 하는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고 저희 대학도 상당히 많은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22년 3월에 처음 사업계획서 공고가 나왔었고 그리고 22년 6월 초에 최초로 저희가 사업을 선정돼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마 그 혁신지업 이유영 때도 1주기 이유영 때도 저희가 회장교를 했었는데 저희가 2022년 8월 이 하이브 사업 발전 협의회 그러니까 전국 하이브 사업단을 운영하는 모든 대학들의 이제 회장교로 선출이 돼서 현재까지도 이제 회장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냥 여담으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이제 만 9년이 됐습니다. 오산대학교 온 지 벌써 만 9년이 됐는데 이 학교로 이제 다른 대학들을 만나러 이렇게 가다 보면 예전에는 오산대학교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제일 끄트머리에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혁신지원사업 이유형 회장교 그리고 이 하이브 사업 회장교를 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대외적으로 5개 재정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사업 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 사업 운영 이런 부분들을 또 잘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문이 조금씩 나면서 좀 대우가 조금 달라졌다고 할까요? 좀 학교 위상이 사실 달라진 것을 오히려 대학 내보다 대학 외적으로 조금 더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라이즈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경기도 사업이긴 하지만 뭐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부분도 제가 적어놨습니다. 사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이 발전협의회를 하면 협의회가 따로 있긴 하지만 사단법인으로 따로 운영이 되긴 하지만 사실 대학 차원에서는 일이 운영하는 직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일은 조금 더 많아집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학에는 굉장히 좀 도움이 대학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좀 뭐 다른 사업단을 운영하시는 단장님이라든지 이런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나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오산대 하이브 사업은 앞서도 잠깐 다른 부단장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저희 특화 분야는 뷰티 코스메틱 계열 그리고 반려산업 분야 그리고 평생교육 분야로 이렇게 3가지가 됐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사업 계획은 제가 수립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링크 사업하는 과들이라든지 이런 과들을 좀 제외를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산시에서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또 고려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뭐 뷰티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이제 굴지의 아모레퍼시픽이라고 하는 가장산업단지의 이제 대기업이 하나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평생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오산시장께서 밀고 있었던 분야였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분야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을 했었고 그리고 반려산업 분야는 저희 대학에서 이제 반려동물 관리과 이제 신설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오산 반려동물 테마파크 이런 신설과 맞물려서 이 3개의 산업 분야가 선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 정석 목표로는 이제 지역 정주하는 특화 분야 인재 양성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습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타 대학과는 조금 차별화되는 저희 대학만의 좀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COP 활동이라고 해서 뒤에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저희 어떤 평생 직업 교육을 받는 이 교육 수혜자가 그러니까 주민이라든지 학생들이 다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는 부분을 이 학습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산학 협력으로 이제 지역 문제 해결을 하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스타트를 했습니다. 정량 목표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보면 청년 정주 여건 향상률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유사하게 이 라이즈 사업에도 이제 들어가 있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개발 운영 성과도 들어가는데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제 PPT에 넣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 대학 입장에서도 뭐 하이브 사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사업에서도 뭐 4.0 산업 맞춤형 유연 전공이라든지 링크 사업에서도 조금 앞으로 어떤 사업을 구성할 때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저희가 이제 링크 플러스 때 어떠한 실수를 범했었냐면 뭐 저는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저희가 이 사업을 대여야만 했었기 때문에 교육과정 예를 들면 우리 과가 30개 교육 과목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 30개 교육 과목을 다 바꿔야 되는 줄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30개 교육 과목을 다 바꿨었거든요. 링크 플러스 때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보고서들을 이제 작성을 하다가 보면 대부분 그 30개 교육 과목을 다 바꾸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그 30개 교육 과목의 교수 학습 방법을 뭐 창의적 교습 방법이 다 들어가잖아요. 저희가 이 사업 계획서를 쓰다 보면 단순하게 교육 과목을 개발하고 개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운영과 관련된 성과를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어떠한 특화된 혁신적인 교습 방법을 운영했는가를 표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의 모든 교육 과목의 교습법을 운영했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하이브 사업도 그랬었고. 근데 사실 그럴 필요는 없더라고요. 다른 대학들 이 결과 보고서들을 보면 딱 특화된 몇 교과목, 그리고 특화된 교수법
이런 부분들을 사실 내세우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수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이제 뭐 타 대학이 좋다, 우리 대학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실제로 30개 교과목을 다 바꿨느냐는 사실은 인정을 못 받더라고요. 실제로 30개 교과목을 다 바꿨느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형식적으로 바꾼다던가, 그리고 교수법도 이 30개를 다 했다라고 뭐 어떤 블렌디드 러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떠한 특별한 교수법을 다 했다라고 체크는 하지만 그 부분들을 증빙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증빙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이제 증빙으로 남겨놓기가 사실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아까 전에 그 우리 이태용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직무 성취 평가 모형 그리고 문제 해결형 공동교수법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좋은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링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사실은 의무였었어요. 직무 성취 평가 모형이랑 공동교수법 문제 해결형 공동교수법 같은 경우는 이게 쓰라고 아마 편람에 딱 제시가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링크 사업이 이제 사실 종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사실은 이제 대학의 어떠한 특화 교과목에 좀 녹여내서 이것들을 유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하셨던 부분들이 사업이 종료된다고 해서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하게 우리가 어떠한 교과목들을 쭉 나열을 해놓고 우리가 이 교과목에서 뭐를 했어, 그걸 그냥 표시하는 것도 뭐 정량적인 부분에선 중요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어떠한 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대학만의 오산대학의 대학만의 어떠한 특별한 교수법을 위해서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도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과정 개발 운영 성과도 아까 이태용 교수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년 어떻게 교과목을 개편하느냐. 실제로 어렵죠. 저 같은 경우도 원래 지난주 금요일까지 교육과정 개편 보고서 내야 되는데 아직 못 냈어요. 빨리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 4과목밖에 안 바꾸는데 아직 못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뭐 귀찮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건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자주 바뀌어서도 안 되고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 부분들이 그 성과 지표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좀 너무 급하게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실제 필요한 교과목, 진짜 지역 특화 교과목 몇 개만 이렇게 바꾸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년간 하이브 사업으로 저희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1차 년도 끝나고 급격하게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대학도 증가를 했고, 그래서 1차 년도에는 처음에 15억이 들어왔고, 그리고 2차 년도, 3차 년도에는 이제 각각 20억 가까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 이제 기초지자체랑 같이 하는, 오산시랑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이브 사업은 반드시 지방 대응 자금이 10%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도에는 국고가 13억 5천, 그리고 오산시에서 대응 자금으로 이제 1억 5천 이런 식으로 총 거의 한 55억 가까이 우리가 사업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이브 사업은 이렇게 지역 특화 분야, 그리고 평생 직업 교육,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 자율과제라고 하는 3가지 파트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서서 제가 라이즈 사업도 이렇게 크게 나눠보면 이렇게 3가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학과 운영, 그리고 평생 직업 교육의 필수 과제로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 과제 이렇게 될 텐데, 아마 예산이 지금 하이브랑 링크가 없어지는데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링크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학과 운영 몇 개 학과로 구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굉장히 금액이 줄어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비중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2023년 하이브 비중이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공헌 과제는 저희가 뒤에 보시면 12개 과제인가요? 19개인가 했거든요. 2024년도에. 근데 그 부분들을 이제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일 파급 효과가 있고, 그리고 실제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이제 사업들을 선별해서 지역사회 공헌 과제는 2-3개, 그리고 평생 직업교육과정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는 오산시는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필수적으로 좀 실적이 좋을 것 같거나 아니면 오산시에서 실제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오산시랑 연계해서 좀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오산대 하이브 사업 비전 및 목표 세 번째인데 이 부분은 사실 간단하게 제가 이 부분을 다른 그 사업단은 그 사업단 구성을 넣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넣은 이유는 사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4개 학과로 치중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 4개 학과에 그 하셔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예. 그러니까 링크나 혁신에서 해야 되는 그 성과들을 4개 학과에서 사실 다 내야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15개 학과라고 하면 어디가 부족하면 또 다른 데서 채워주면 또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4개 학과만 운영이 되다 보니까 한 학과에서 빵꾸가 나면 사실은 그게 회복이 되진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사실 조금 어려웠었는데 어쨌든 3개년도 동안 잘 해주셨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학과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특화학과 운영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지자체나 지역 시민 이런 부분들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사실 직원 선생님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워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직원 선생님들과 그리고 특화학과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이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특화학과 운영 성과입니다. 이제 먼저 뷰티 코스메틱 계열 같은 경우 목표는 이제 오산시 가장산업단지 내 뷰티 코스메틱 분야에서 요구하는 이제 소셜 마케팅 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인재 양성 목표를 가지고 학과를 운영을 하셨는데 사실 뭐 학과별 목표는 사실 크게 궁금하진 않으실 거예요. 자신의 학과 목표가 중요하지 뭐 다른 학과 목표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추진 주체를 사실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이 학과, 산업체, 지자체가 들어갑니다. 당연히 라이즈도 당연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자체가 핵심입니다. 물론 라이즈 사업계획서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12월 달에 있던 이 사전 설명회의 자료를 보면 그냥 산학연이라는 표현만 있어요. 네트워크 구축에 산학연이라는 표현이 있고 지가 빠져 있긴 한데 지는 당연히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1, 2차년도 하이브 사업에서 지적받았던 게 뭐냐면 학과를 운영을 하는데 지자체가 안 들어가 있다. 이 부분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일부 학과는 지자체랑 지자체 인원이 들어가 있고 그거에 대한 실적도 있었는데 사실 3차년도까지에서도 지적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 인사가 들어가서 지자체를 위한 지역 특화 분야를 인력을 양성을 하는데 왜 지자체 인사가 안 들어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뭐 BT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BT에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 실제로 설명회를 갔을 때도 어떠한 부분이 있었냐면 그 라이즈 사업 설명회 때도 그럼 기초지자체가 필요가 없느냐라고 기초지자체에서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그 라이즈 경기도 라이즈 그 사업단에서 답변했던 게 아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하실 때 연계된 기초지자체와의 협약서를 내는 것도 생각 중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오산시뿐만이 아니라 오산시에 연결되는 진짜 우리가 셔벨트를 유지를 할 거라고 하면 뭐 수원, 화성, 평택, 오산, 뭐 용인 이러한 이 지자체들과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협약서도 아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학과에서는 그 지자체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지자체의 어떠한 뭐 지금 그 뷰티 같은 경우는 이제 오산시 지역 경제과 과장님이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를 하시고 평가위원으로 활동하신 거로 알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필수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 부분들을 이제 명확하게 근거로 남겨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과 예산을 보시면 아마 그 뒤에 이제 환경 개선, 실적도, 투자 성과도 들어가 있는데 아마 다른 과에서는 아마 굉장히 부러워하실 만한 수치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링크 같은 경우는 19억, 약 20억 안 되는 돈으로 15개 과가 운영이 됐고, 저희는 물론 지역사회 공원 관련된 부분들도 하긴 했지만 저희는 20억을 가지고 4개 학과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실제 다른 학과에 비해서 이제 기자재라든지 환경 개선 그리고 뭐 비교과 예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타 학과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투입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 비교과도 그만큼 교수님들이 고생하셔서 많이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뷰티 같은 경우도 많은 자격증 반 운영하셨고 실제로 좋은 성과를 달성을 하셨습니다. 다음 이제 반려동물 관리과의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학과, 산업체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오산시 농축산경제과와 함께 어떤 교육과정 평가라든지 개발에 이제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수상 및 자격 취득 실적을 보시면 한국애견협회 주간 전국 단위 경진대회에서 실제 금상 포함 7명의 수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반려동물 행동교정 자격증 취득률도 이제 상당히 높은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하이브 비교과로 이루어진 그런 부분들입니다. 다만 앞서서 이 김영길 처장님께서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비교과이죠. 사실상 비교과를 발표를 해주셨는데 비교과도 사실 특색이 없다는 말 많이 듣습니다. 저희 학교. 그러니까 비교과 자체가 특색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이브 사업에서 하는 비교과가 혁신지원 사업에서 하는 비교과랑 무슨 차이야? 라고 실제로 평가를 가면서 들은 게 있고 실제로 평가 결과 보고에도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비교과에서 이따 뒤에 김주식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긴 하겠지만 이 라이즈 사업에는 다른 비교과 말고요 취창업 지원이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창업은 아예 따로 꼭지가 따로 있고요. 의무 과제로 따로 있고 이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아마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 아마 이제 그 취업 지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역 정주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이즈 사업을 할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물보건과 같은 경우는 제가 사업하면서 신설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비교과는 많이 운영하지는 않으셨고요. 그리고 이 동물보건 동물보건사 양성기간 평가 준비도 이제 잘 하셔서 지난 말에 실제로 인증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도 저희가 평생학습과는 사실 이제 성인학습자 위주로 많이 학과가 운영됐고 사실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 자체가 비교과에 굉장히 열심히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요 비교과 참여 학생 수 보시면 3차년도에 한 반이잖아요. 평생학습과 한 반이고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누적으로 3차년도 2024년도에 1,3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학생당 한 8개 비교과 이렇게 참여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비교과에 참여를 해 주셨고요. 특화 분야 학과 투자 성과입니다. 그래서 일단 환경개선 아까 보시면 혁신 같은 경우는 25개과 42억인 반면에 저희 4개과 16억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리고 기자재 및 실험 실습비 같은 경우도 1차년도 이렇게 보시면 합계가 거의 많이 높죠. 기자재, 실습비 이런 부분들이 사실 4개 학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높은 수치를 나타냅니다. 특화 분야 학과 투자 성과 향후 개선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이게 제가 생각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실제로 제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더 크게 느꼈기 때문에 또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교육과정과의 차별성이 부족하다. 기존 교육과정과의 차별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고, 근데 이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금방 못 바꾸잖아요. 바로 못 바꾸고 조금 이게 바꾸는 것도 사실 시간도 걸리고 또 노력도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라이즈 사업 계획을 추진을 하면서는 이 부분들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좀 체계적으로 예, 좀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규 과정과 비교과 프로그램의 연계성, 그리고 이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과 지표들을 달성할 것이냐, 예,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그리고 지산학의 협력 체계의 역할,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 지자체 인사라든지 산업체 인사들이 실제로 교육과정 개발과 평가에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오산시 관계자들이 그 교육과정 개발 보고에는 여태까지는 안 들어왔었죠. 그 하이브 사업 빼고는. 그리고 다만 이제 거의 모든 저희 교육과정 개발 보고서의 그 시스템 자체에는 산업체 인사는 항상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만약 라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과들은 그냥 산업체가 아니라 지역 산업체 위주로 아마 해주셔야 될 거고, 그리고 인사도 지역 뭐 오산시뿐만 아니라 연계되는 그러한 지자체 인사들로 우리가 교육과정을 같이 꾸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데입니다. 현장 전문가는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그리고 교수 방법은 적절하고 차별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개인적인 생각은 앞서 링크에서 했던 이 공동 문제 해결형 공동 교수 모형이라든지 직무 성취 평가 모형, 이런 부분을 조금 오산대화하는 그러한 좀 연구를 통해서 저희만의 그러한 특화된 교수 방법을 조금 만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블렌디드를 하겠다, 아니면 뭐 PBA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이게 이제는 일반화가 됐어요. 예전에는 PBL 한다, 블렌디드 한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혁신적인 교습 방법이었는데, 지금은 이미 거의 모든 대학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혁신적 교습 방법이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시로 들은 부분들 같은 경우도 다 이 대학만의 어떤,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을 조금 더 개선하고 브랜드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일정 부분 조금만 노력을 하면 이 대학들이 또 했는데 저희라고 못할 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직업교육 운영 성과입니다. 이 평생직업교육 분야는 크게 특화 분야랑 그리고 일반 분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특화 분야와 관련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 그리고 일반 분야, 대학이 그냥 선택한, 사실 그냥 선택하면 안 되고 지역 수요에 맞춰서 만들어진 어떤 세 가지 분야로서 우리가 일반 직업교육을 이제 수행하는 부분이 이제 필요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많이 노력을 했고요. 여기 뭐 1차년도 뒤에 있구나. 1차년도 짧은 사업기간과 많은 시행착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평생직업교육은 사실 시행착오라고 하면 수요조사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조사랑 실제 운영하는 것이랑 너무 딴판입니다. 그 수요조사 때 우리가 이 프로그램들 듣고 싶어요 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열면 실질적으로 안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는 수요조사에서 이게 높으니까 이거 만들면 될 거야 라고 1차년도 했던 생각이 굉장히 짧은 식견이었다라고 느껴져서 거의 완벽하게 이 부분을 모집할 수 있다라고 좀 풀이 갖춰진 상태에서만 사실 이제 여는 방식을 이제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1차년도에 어떠한 지역사회 수요조사를 해서 이 프로그램을 열어라, 그때 이제 1차년도에 지적받은 사항 빼고는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지적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오산시랑만 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그 저희가 하이브 사업은 이 성과평가를 매번 B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올해까지 이제 B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수도권에서 하나만 A인데 이제 압도적으로 항상 A를 받는 데가 이제 대림연성 컨소시엄입니다. 거기는 이제 오산시랑 규모가 좀 다르죠. 지자체 자체가. 그리고 이제 2개 대학이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 평생 직업교육 분야에서 저 수치가 저희의 요 숫자 있잖아요. 이 숫자 수가 여기서 공을 하나씩 더 붙여야 그 학교 실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 정량적인 실적에서 사실은 이제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매번 이제 B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저희가 만약 라이즈 사업에서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필수 과제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뭐 지금처럼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어떤 지역 수요와 어떤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선행돼서 연구가 되고 여기서 괜찮았던 프로그램 몇 개 정도만 이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영 성과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실천 공동체 활동도 굉장히 지금 저희 대학에서 이제 열심히 했던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 평생직업교육이 아마 라이즈 사업에도 아마 이 부분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 저희가 가르쳤던 학생들에 대한 취업자 조사도 어렵잖아요. 근데 얘도 직업교육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도 우리가 들었던 분들을 대상으로 취업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적으로 인정이 되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사실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 뭐 당장 사실 45시간, 60시간 그냥 우리 대학에 와서 그냥 그 단편적으로 수업 하나 들으신 분에게 뭐 한두 달 뒤에 전화해서 취업하셨어요? 취업하셨으면 그 취업 증명서, 재직 증명서 좀 주세요. 4대 보험 달라. 이걸 사실 말하기가 말은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강력하게 요구드리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이제 잘 되려면 저희가 계획서에는 사실 썼던 부분인데 이제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라든지 이런 대학의 어떤 시스템과 연동되는 그러한 뭐 플랫폼이라든지 체계 구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사회공헌 과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초창기에는 사실 많이 못했어요. 1차년도에는 뭘 해야 될지도 사실 모르겠고 해서 처음에는 1차년도에는 8개만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2차년도에는 11개, 3차년도 올해는 이제 19개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산도 올해는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아마 개인적인 생각은 라이즈에서 좀 할 만한 지역사회 공헌 과제 좀 큰 금액 들이지 않고 좀 실질적으로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중 하나는 요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우리 뭐 음식점을 한다던가 이런 분들에게 뭐 메뉴를 개선을 해준다던가, 그러니까 메뉴판이죠. 아니면 이제 CIBI 같은 거 이제 제작을 해서 이제 제공을 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앞으로도 조금 예산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속 가능한 과제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사회 공헌을 하면서는 사실 학과 그 특화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하셔야 되지만 이 특화학과가 아닌 학과들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은 이 학과 교수님들이 저희가 이 지역사회 공헌 같은 경우는 가장 또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주말만 해요.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대부분 다 주말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특히 이제 주말에 또 그 사실 출장비밖에 못 드리는데 그 오셔가지고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화 학과 외에 총 9개 학과가 2024년도 기준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9개 학과가 여러 가지 평생 지역사회 공헌 성과를 창출하는 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다문화 적응 지원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사회자 약자에서 장애인, 노인, 그리고 저기에 이제 좀 지적받았던 게 저게 아동이라는 표현이 없는데 저기에서 아동 관련된 프로그램을 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노인, 아동 복지 생태계 구축에도 좀 도움을 저희가 많은 성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소상공인 홍보 마케팅 지원도 했었고, 그리고 오산시 그 시장에 가시면 저희 그 보컬 K-팝 콘텐츠과 학생들이 주기적으로 요 오산장터 문화 행사에 참여를 해서 공연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횟수를 늘려갔고요. 그리고 AI 도시 오산 맞춤형 일자리 교육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 좀 운영을 이 부분이 사실은 지역사회 공헌에서 이제 가장 안 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AI가 사실은 조금 이 뭐랄까 특강 아니면 일시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실적이 조금 잘 안 나온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 공헌 성과에서 저희가 지적받은 부분은 연차평가 의견에서 보시면 과제 수행에 타당성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왜 하는데라고 했을 때 그냥 시에서 요청을 해서요. 혹은 뭐 그런 부분들을 답변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예를 들면 오산시라고 하면 오산시 정계획이라든지 오산시 발전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수요 조사를 통해서 사실 이러한 계획들이 사실은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많이 부족했다. 그러면 이 부족한 게 뭐 사업단의 책임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오산시 어떠한 이 시장님이 바뀌면서 좀 정책 기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바뀌면서 사실은 이 부분들을 조금 지적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떠한 빨간색으로만 해놨는데요.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어떠한 뭐 라이즈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3주기라고 표현을 하나요? 3주기 혁신 지원 사업 어떠한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업 계획서를 수립을 할 때는 좀 더 뭐 지금도 잘 해오긴 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어떤 객관적인 근거 그리고 논리적인 그런 근거들을 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거는 그냥 예시니까 예. 그래서 요거 설명드렸고 예.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